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그리고 독립유공자 그리고 그 선순위 유족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을 해드리는데 모든 분들에게 지급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 내용으로 기존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번에 법률을 개정을 해서 직접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을 해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얼마만큼 큰 내용인지 제가 보도자료 영상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 생활조정수당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생계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참전유공자나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그리고 그 중에서 유족 중에서 또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에게만 지급해드리는 생계지원금이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시간에 이 지급해 준다는 생활조정수당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그리고 그 유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생계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하고 이 생활조정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모든 분들이 생활조정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게 아니란 소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도자료에서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해 드린다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그렇게 뭉텅그려서 설명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혼동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각각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드리니 이번 영상은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또 이 국가유공자에는 전상공경과 공상공경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모두 다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생활조정수당으로 해서 매월 추가로 그 돈을 더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기준 중위소득과 관련된 내용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2023년 발표하기를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이라고 했고 2022년도에는 4인 가구로 중위소득이 512만 1,080원이었습니다. 23년도에는 540만 964원인데 자, 이 사람들 그러니까 4인 기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딱 중간치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적게 버는 사람은 당연히 더 적게 벌겠지만 많이 버는 사람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벌겠다는 소리죠. 그 사람들 중간에 있는 중간치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전체 가구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도표가 그러면 그 딱 중간에 오는 사람 이 중간에 오는 사람을 갖다가 중위소득이라고 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중위소득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몇 프로냐 그 몇 프로냐에 따라서 의료 지원도 있고 생계 지원도 있고 뭐 교육 지원, 주택 지원 많은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지금 저희 영상은 국가유공자이고 생활조정수당을 설명하는 지금 영상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을 해드리고, 자, 우선은 이 중위소득이 얼마인가 하면 4인 가구라고 했었을 때 제가 조금 전에 540만 964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 다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1인 가구나 2인 가구일 확률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4인 가구는 여기에 맞춰서 보시면 되는 거고, 2인 가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단독 세대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1인 가구일 때는 이 103만 8,946원보다도 적게 받을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이 지급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2인 가구일 때는 172만 8,077원 이 이하로 수익이 있을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을 해드리는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본인들이 두 부부가 합해서 은행에서 받는 이자 소득이나 아니면 국가보훈처에서 받는 보상금으로 해서 이 금액보다도 더 큰지. 자, 그런데 이게 또 복잡한 게, 이 단순하게 2인 가구에 340 여기 있죠. 원래 정상적으로 2인 가구일 때 중위소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345만 6,155원이 정상적인 중위소득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서 다시 반, 이게 50%밖에 못 번다 했었을 때 그 금액이 172만 8,077원인데, 유공자 보상금을 받고 계시면 어떤 분들은 7급도 있고 6급도 있고 5급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단순하게 이게 계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6급 같은 경우 본인들이 받는 그 보상금에서 43만 원은 별도로 또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43만 원을 뺀 상태, 그 상태가 이 소득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아무런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국가유공자 보상금만 가지고 생활을 하신다 그러면 아마 5급에 해당되시는 분들까지는 이 생활조정수당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만약에 은행에서 받는 이자가 많거나 아니면 뭐 임대료 아니면 또 다른 농사를 지었거나 어업으로 인한 수익 같은 그런 수익들이 있으면 이 금액에서 더하다 보면 그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60세 이하에서는 많이 이렇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70세, 75세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한 수익이 없는 한 아마 5급까지도 이와 관련돼서 생활조정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앞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이 생활조정수당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고 서류 같은 거 확인해야 되고 하는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을 못 했었는데, 이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훈처에서 우편물이 하나 왔었을 때 그 우편물에 이름을 적어서 다시 보훈처로 보내주게 되면 이제 그게 위임장 같은 겁니다. 담당 직원이 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해 주는데 동의하냐 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직접 사인을 해서 보내게 되면 그 담당 직원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생활조정수당을 신청을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직권으로. 그러니 얼마만큼 이게 편한지 나중에 만약에 이제 이와 관련돼서 생활조정수당을 받아보시면 압니다. 받아보시면 본인들이 받고 계시는 그 보상금 외에 추가로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수당이 별도로 들어오니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이게. 그렇게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2인 가구일 때 이 50% 이하 172만 8,077원 이하로 벌게 되면 생활조정수당에 적용되는 거고, 만약에 혼자 계시다 그러면 103만 8,946원 이하일 때는 생활조정수당 대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생활조정수당 이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 2023년도 보험급여금 월 지급액을 보시게 되면 먼저 독립유공자에는 제일 아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활조정수당이라고 나와 있죠. 생활수준 고려 신청 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이거를 주는 거였습니다. 신청 안 하면 완전 꽝인 것이었죠. 뭐든지 내가 찾아서 먹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면 주지를 않는 게 생활조정수당이었습니다. 그게 얼마? 3인 이하일 때는 22만 원에서 28만 3천 원, 4인 이상일 때는 27만 3천 원에서 33만 6천 원을 주는 거였는데 본인이 신청을 못해서 그동안은 못 받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독립유공자에게는 생활지원금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조정수당 대상자가 되면 47만 8천 원과 중위소득 70% 이하일 때는 34만 5천 원을 준다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중위소득 70% 이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 국가유공자나 유족일 경우에 구법에 의해서 적용되시는 분들, 이분들도 요 아래 보시게 되면 생활조정수당이 있었습니다. 생활수준 고려 신청 시라고 나와 있죠. 신청을 했었을 때 이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거였고, 3인 이하 4인 이상으로 해서 최소 22만 원에서부터 33만 6천 원까지 생활조정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신청을 했을 때. 그런데 이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군경, 유족도 똑같습니다. 여기 생활조정수당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이나 일반 참전 명예수당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생활조정수당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신법에 의하신 분들, 국가유공자나 유족, 신법에 적용되시는 분들도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생활조정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 자, 이분들도 생활조정수당이 이렇게 해당됩니다. 3인 이하, 4인 이상, 최소 22만 원부터 33만 6천 원까지. 그런데 신청을 해야만 이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동안 너무나 복잡합니다. 생활수준 고려하는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신청도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이게 뭔가 해가지고 한번 신청을 하려고 보훈처에 가서 물어보고 찾아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저도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서 여기에 포함되지도 않았었고, 단지 그때는 이 생활조정수당이라는 게 무엇인가 해서 이제 물어보고 서류 같은 거를 확인을 해 봤었는데 저하고는 해당 사항이 되질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금액이 22만 원에서부터 최고 33만 6천 원까지 생활조정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존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했어야만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지급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수급 대상자가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이 보낸 한 장의 신청 동의서에 서명해 우편으로 보내기만 하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자, 이렇게 했고 7개 법률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고 오는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내용을 뽑아서 이렇게 다시 이제 한 화면에 나오게끔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이 안 된다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보훈처에서 우편물이 오질 않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입법 예고가 끝나서 언제부터 실시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중에 또 추가로 발표가 되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지만 만약에 그 이후에도 본인들에게 국가보훈처에서 우편물이 오지 않으면 보훈처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찾아가 봐서 생활조정수당에 내가 해당이 되느냐 해당이 되지 않느냐 확인 한번 해보고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왜 안 되는지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지금 70세, 75세 이상으로 해서 수익은 단순하게 기초연금이나 국가유공자 보상금만 받고 있는데 그 모든 금액에서 43만 원은 공제하게끔 돼 있습니다. 공적연금, 그러니까 연간 소득에서 43만 원은 공제하게끔 법이 돼 있고 또 국가유공자가 받는 그 보훈급여급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공적 이전 소득에 포함돼서 소득으로 산정이 되는데 이 금액에서 43만 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렸죠. 약 5급 정도까지는 생활조정수당에 해당될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또 임대소득이라든지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고기를 잡는다든지 뭐 또 은행에서 이자가 나온다든지 주식 배당금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본인들이 모르는 또 소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될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보훈처에 가서 해당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직접 사인을 해서 제출하셔도 되고 집으로 오는 우편물을 보고 또 사인을 해서 보내셔도 되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연락이 안 오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모르니 가까운 보훈청에 가셔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 보시라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금액이 자그마치 22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 매월 또 추가로 지급되는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이 생활조정수당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 이와 관련되신 분들 꼭 참고를 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생활조정수당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초연금을 계산을 할 때 또 공적 소득이 포함이 돼서 원래는 제외가 되는데 그 기초연금 계산할 때도 내가 벌어들이는 보상금이나 이 생활조정수당이 다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는 총 그 보상금에서 생활조정수당은 제외를 하고 또 보상금에서 43만 원 또한 추가로 또 공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또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정말 내용이 길어지는데 그냥 그러는 게 있다 생각을 하시고 우선은 생활조정수당과 관련해서 이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 이번에 국가보훈처장으로 오시는 박민식 처장님, 이제 6월 달부터는 박민식 국가보훈장관님이 되시는데, 이분이 정말로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이런 내용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원칙적으로 생활조정수당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가 있었고,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 많은 금액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날리는 거였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이와 관련돼서 신청 못 하시는 걸 알고 서명만 해서 보내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대단한 일을 하신 국가보훈처장님에게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 또한 이 생활조정수당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게 어려운가를 아는 입장에서 이런 법을 개정한 박민식 국가보훈 장관님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자, 이분께서 이번 법률 개정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있어 작은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법을 개정해서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관련된 내용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그리고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해 드립니다 하는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보훈상담센터로 전화를 해서 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이와 관련된 영상이 나오면 제가 더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은 참전 유공자나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와 관련된 분들 생계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